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막 길이 아직도 좀 덜 녹았는데 밤길에 다니는 게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오래 가물다가 눈이 와서 뭐 해갈에 크게 더우면 아직은 못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눈이라도 조금이라도 와줘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 자, 뭐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이 현대 그 기술 문명 시대에 살아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극복할 수가 없죠. 하늘의 이제 운행과 질서를 따라서 몸도 사실은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몸도 여전히 하늘의 운행 질서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사람의 이제 의식과 의지를 투영한 것이고 그 삶의 흔적들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으로 주어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주어진 그 세계에 자기 몸부림을 친 흔적이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눈이 내리는 상황 속에서 그 눈이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저마다 다르고, 그것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구경만 해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은 즐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생존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사기 열전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할까 하는 그런 문제. 왜 이 질곡이 나한테 더 씌워졌는가 하는. 그 말이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그 사마천이 이제 앞에 거는 자기 아버지의 기록을 위주로 해서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위주로 해서 편집을 한 건데 그 이유가 전반적으로 사기 열전에 깔려 있는 기조가 예,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의 흔적이 인멸되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라도 전해지도록 하고 싶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덜 억울할 거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칭찬을 받고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살아왔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표범이 왜 그 높은 데 와서 죽었겠어요. 살다간 흔적이라도 남기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내가 남겨줘야 되겠다. 내가, 왜냐하면 그를 아는 사람이 그 당시 많지 않은 시절에 또 그 질곡을 몸소 겪음으로써 그랬던 사람들의 실존적인 고뇌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열전에 깔려있는 전반적 기조가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자기 아버지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 아버지의 어떤 그 행적, 아버지의 활동, 기록 이런 것들을 특히 논, 육가, 요지 같은 것이 말하자면 아버지 사마담이 남긴 말하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좌시전에 삼불후 그 이 제목도 불후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삼불후가 이게 뭐 몇 번 소개도 됐습니다만 입덕, 입공, 입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덕이나 공은 웬만한 사람이 세우기는 정말 어려운 정말. 그런 언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이제 남길 수 있죠. 옛날이라도. 그래서 사마담이 남긴 사마담의 이것을 이제 논육가요지를 그 태사공 자서에 실음으로써 이제 불후에 그 세운 거죠. 불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책이 존속하는 한은 사마담의 이름과 사마담의 글 논육가요지는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사마천 자신의 그 자기의 생애와 또 이 사기를 저술하게 된 이제 내적 동기와 그 다음에 또 외적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수료하는데 이걸 참 뭐 글도 물론 명문이지만 그 글 하나를 읽으면서 한 인간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그 헤르만 헤세의 그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소설 있죠. 그것처럼 그 깔려서 그거부터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게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태사공 246쪽인가요?
246조. 예? 6조 맞죠? 246조. 946조. 940 윗단 오른쪽 세 번째 태사공 기장천관 불치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태사공 기장천관 불치민 유자왈천 천생용문 이렇게 이제 일단 끊겼는데 이렇게 이제 표점을 찍어 놨는데 태사공이 기장천관 불치민 이렇게 됐죠. 문장이 기장천관 불치민 이렇게 문장이 돼. 그러니까 태사공은 주어고 장천관 불치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기라고 하는 게 보통 부사어로서 이미 이런 의미인데 이 임이라고 하는 게 꼭 시간적 지나간 완료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시간적으로 이 뭔가 선결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의미까지도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뭐 하기 때문에처럼 천관을 관장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식으로 읽는다면 이미 천관을 관장하여 장악하여 백성을 다스려 안았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 맥락은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다듬어진 현대적 어법으로 이제 해보면 이게 상당히 인과적 의미까지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뉘앙스를 맥락을 좀 넓혀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관을 관장했기 때문에 또는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다.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자체는 이미 기로 쓰여가지고 보통 시간적 경과를 나타내는 그런 선제적, 선결적 그런 의미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맥락을 그렇게. 그러니까 장천관과 불치민 사이에는 내적으로 인과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시시콜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의미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장이라는 글자도 요 글자가 그 밑에 이제 옷 의자와 결합하면 치마 상자죠. 치마상. 그 다음에 밭전자가 들어가면 마땅할 당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수건 건자가 들어가면 항상 상자가 되고, 뭐 또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거 당, 상, 장, 뭐 이런 뉘앙스를 갖는다는 거, 그 발음을 갖는다는 거, 음가를. 예, 그거 이해하시면 훨씬 더 글자를 이해하고 또 글자의 글을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관을 관장했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스프 또뭐 그립 요즘 말로 골프 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립감 뭐 저런 그러니까 그게 말은 테이크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다스리다 맡아보다 그런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치와 장은 여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 백성을 대하는 대민적인 공무는 안 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상당히 업무 분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료라도 실제 대부분의 역할은 대민 공무를 서비스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천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이미 실무적 영역 자체가 이제 달라졌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천관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천문 현상이라든가 뭐 자연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자왈천, 유는 가지다, 있다 이런 뜻이고 자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왈은 뭐뭐를 뭐뭐라고 하다 이런 의미니까 그 이름인 천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뭔가를 도입하는 방식을 써요. 천생용문, 천은 사마천이죠. 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 생용문 같은 경우도 보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약간 이제 문법적으로 좀 정돈시키려면 여기에 그 장소성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원래 영문에서 태어났다. 영문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죠. 생영문 그러면 마치 영문을 낳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한문에서는 글자 수를 맞추거나 또 약간 그 구조, 구문을 만들 때 가끔씩 이렇게 전치사는 흔히 생략하기도 합니다. 천생용, 용문이라고 하는 데가 대체로 섬서성과 산서성 사이쯤으로 짐작이 됩니다. 섬서와 산서 사이. 이 얼음 어디로 생각이 된다고 그래요. 요즘 현대 중국에. 여기가 황하가 이렇게 이제 그 청강고원에서 발원해가지고 황토고원지대로 쭉 내려오면서 중국 본토로 들어와가지고 꺾여 내려가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사천성까지 내려가가지고 꺾여서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데 정말 참 황하가 엄청 근데 그 섬서하고 산서 그 얼음이 그 사마천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 섬서성 한성현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여기가 아마 사마천의 고향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용문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경목 하산지양. 근데 경은 밭갈 경자죠. 요게 이제 보습사인데 쟁기 종류의 그러니까 농기구를 나타내는 글자에 요 글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목은 그 이제 소고, 요건 소 같은 짐승이 요거는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사람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예, 먹이는 그러니까 그래서 경목이라고만 둘 다 동사죠. 밭을 갈고 짐승을 기르고. 근데 그거는 뭐 어디서 했냐? 하산지양에서 그러면 역시 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안 썼죠. 여기서 하산지양은 하산 자체가 하나의 그 개념이라기보다도 하양, 산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하나로 하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북반구니까 이렇게 이제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강이 산이 있고 여기서 강이 흐르 들판이 있고 해가 이제 여기서 빛나죠. 햇빛이 비치는 곳, 햇빛이 비치는 곳 해서 이제 여기에 햇빛이 비치죠. 그리고 이제 여기 햇빛이 비치고 또 여기도 해가 비치죠. 그럼 요거는 산이고 요거는 이제 내강이에요. 강 또는 뭐 천, 뭐 하. 자 그러면 요 산에서는 이게 남쪽이고 남북. 그럼 산에서는 남쪽 사면, 남쪽 경사면, 강에서는 북쪽 경사면, 이 같은 위치인데 산을 기준으로 하면 남쪽이 되고 강을 기준으로 북쪽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하산지양이라고 하면 황하의 북쪽, 황하 지류의 북쪽, 황하 본류는 아닐 거죠. 아무튼 황하의 북쪽, 그다음 무슨 산, 용문에 있는 무슨 산인 것 같아요. 그 산의 남쪽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밭을 갈고 목축을 했다, 이제 짐승을 먹였다는데 지금도 섬서 일대 가보면 황토 고원 그 지역에서 아주 척박하게 밭을 갈고 염소 같은 키고 그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하산지 양에서 경목을 했다는 거 지금 그러한 삶 속의 구조 속에서 사마천이 태어나 유년을 보낸 거죠. 그 나이에 정말 막 대여섯살밖에 안 됐는데 뭐 밭을 갈고 막 목축을 했다 이거 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 가지고 살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 힘 닿는 대로 도와줬겠죠. 근데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연 10세 해가지고 바로 수학 수학의 이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편력, 어, 편력. 차일드 헤럴드의 편력이라는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편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10세 년 10세 즉 송고문 그러니까 나이 10살에
고문을 외웠다. 근데 송이라고 하는 건 소리 내서 암송하는 건데 옛날에는 공부하는 방식이 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기 이런 것들이 많지 정말 쉽지 않아 가지고 스승이 자기가 이제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걸 끊임없이 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제자들한테 한 구절 한 구절 말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바닥에 써주기도 하죠. 그렇게 가지고 하면 제자들도 우리가 요즘 그쪽에서 소리 공부한다 그러죠. 소리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몇 년에 걸쳐서 몇 대목씩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 마스터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송고문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일단 그 스승에게서 이제 노사에게서 옛 글을 암송했다. 그리고 옛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해 내려온 그 고전, 경전, 뭐 텍스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이제 그 사기 중리 제자 열전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공자가 어떤 제자에게 뭘 전수했고 어떤 제자에게 뭘 전수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전승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송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이야 송 잘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외우겠지만 아무튼 송 고문했다는데 여기서 10세 즉 했다고 연 10세 즉. 자, 그 다음에 보면 22 남유 강회 상회계 탐우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 10세에서는 즉 했고 20에서는 이 했다고. 그렇죠. 나이 20살에. 이게 그러면 문법의 기능이나 형태상 큰 차이는 없어요. 나이 10살에 고문을 외우고 20살에 남유했다. 이렇게 하면 문장 맥락으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적을 쓸 때와 일을 쓸 때 그 뉘앙스의 차이는 우리가 섬세하게 구별할 수 있죠. 예, 적이라고 썼을 때와 이라고 썼을 때. 그 차이는, 뉘앙스의 차이는 우리가 포착하면 됩니다. 문장 내용은 거의 큰 차이는 없죠. 나이 10살에 고문을 외웠는데 20에는 뭐 이런. 나이 10살에 라는 말은 상당히 일찍부터 우리는 사마천이 수학을 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나이 10살쯤에 어쨌든 간에 이제 사마천 아버지의 어떤 직책이라든가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스물에 예를 들어 논어에도 12오이지 우학 32립 42부록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0에 20에 20이 되어서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남유강회 이렇게. 남유강회에서 남하고 유 했는데 이 유는 이 유자하고 뭐 같은 의미로 같은 글자로 씁니다. 그 판본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유는 놀다, 뭐 논일다, 여행하다, journey, 뭐 travel, journey는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걸 journey라고 하죠. 짧은 여행. 이 주르가 불어로 하루 이런 날 이런 뜻이니까 뭐 journey 그러면 짧게 갔다 오는 이야기는 travel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유는 유력이라고도 하고 유력.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여행하는 거, 그게 유예요. 근데 이 남은 부사어처럼 쓰이죠. 남쪽으로, 남쪽으로. 어디를, 강회를 유력하여 논일고, 뭐, 떠돌고, 떠돌아서 상회계 탐우혈, 회계를 상 오르고, 우혈을 탐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상은 오를 상자인데 윗상자인데 동사의 의미를 해가지고 위로라는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를 등처럼 쓴 거죠. 오를 등. 자, 그 다음에 그럼 회계를 올랐더니 회계라는 산을 올랐다 이런 뜻이죠. 근데 회계산은 원래는 고대에는 창호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창호 맞죠? 이게 아니고 창호, 우이산이 창호. 아무튼 회계라고 하는 산에서 우가 그 여러 지방의 제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명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회계라는 산은 지금 절강성 소흥이라고 하는데 절강성 남쪽 지금 서호 있는데 그쪽에 절강성 이제 그 절강성이
이 영파라고 하는 데서 이제 금남군 최보가 이제 그 표류해가지고 중국을 국경을 거쳐서 조선에 돌아와서 남긴 기록, 표해록이라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절강성 지역이 소홍이라고 있는데 있는 유명한 산이에요. 아주 유명한 산. 왜냐하면 여기에 우임금의 전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유서 깊은 산이죠. 근데 탐은 탐 더듬다. 우리가 탐험, 탐지, 뭐 탐색 할 때 쓰는 탐자인데 이 글자도 보면 그 제 방에다가 이 글자 썼죠. 이 글자가 깊을심, 이렇게 쓰면 깊을심, 이렇게 쓰면 더듬을 탐, 뭐 또 이렇게 하면 무슨 옥 종류인데 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쓰입니다. 그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그리고 우혈이라는 말은 우임금의 우의 구멍 이런 뜻인데 우임금이 묻힌 굴 같은 게 있대요. 그걸 전설로 우혈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거기를 더듬어 가봤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사마천이 유서 깊은 아주 유명한 유서 깊은 역사적 현장, 장소 또는 전승된 역사적, 신화적, 전설적 장소를 현지 탐사를 했다는 거예요. 현지 답사를.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근대적 의미의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거죠. 당연히 현지 답사, 요즘에 현지 답사가 일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헤로도투스도 엄청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아라는 책을 쓸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사마천은 지금부터 이제 계속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구의, 규는 엿볼 규자예요. 엿볼 규. 이 구의산이 창호라고 옛날에 창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산이었어요. 이게 아마 이게 강소성에 있던가 하여튼 그런데 구의산 구의산을 엿보고 엿봤다는 말도 이 표현을 그렇게 달리 한 것뿐이지 실제로 구의산을 가봤는데 이 구의산은 재밌는 뜻이 원래 창호라는 이름의 산이었는데 구의산인데 의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구의산은 특히 순임금과 관련돼 있는 산인데 순과 관련된 신화전설이 많은 산인데 원래 이 의자는 산이 우뚝하게 높아서 끝까지 이루고 막 벼랑이 있고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유명한 이 구의산 전체를 이루고 있는 산 봉우리가 9개가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린다는 뜻으로 구의라고 했다는 설이 있어요. 아무튼 순과 관련된 9 사람과 관련된 전설도 있고 해가지고 아까 회계사는 우임금과 그다음 구의사는 순임금과 관련된 신화 전설적 장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공간적. 여기서 바로 이제 사마천이 이제 공식적 역사 기록을 오제봉기로 시작하는데 이 오제봉기에서 특히 요 순에 대해서 중요하게 요 순에 대해서는 그래도 근거가 있다고 보고 제대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접 가봤으니까 또 부어원상, 북섭문사 여기에는 부어원상 해가지고 어라고 하는 전치사를 두고 있죠. 원수 상수를 부는 뜰 부자인데 물에 뜬다 이런 뜻인데 강을 따라가면서 떠도는 걸 말합니다. 강을 직접 이제 가서 이제 강을 강을 배를 타보기도 하고 타고 건너기도 하고 아무튼 건너기도 하고 뭐 하면서 겪었다는 의미겠죠. 원수나 상수는 다 호남성으로 흘러 들어가는가 뭐 그런. 근데 이 상수가 바로 이 소상팔경이라고 하는 우리 중국인 동아시아 문인들의 유토피아 아르카디아가 유토피아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소상팔경이라고 하는 소상팔경이라고 하는 시적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강 원수 상수 이렇게 말하는 여기도 다 순임금의 왕비
아황과 여영이라고 하는 두 왕비의 전설도 얽혀 있고, 뭐 아무튼 다 중국의 어떤 신화 전설적 무대이기도 하고 문화적 무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북섭 문사 그러면 북으로 섭은 건널 섭자인데 문수와 사수를 건넜다는데, 이 문수와 사수는 이 황하 북쪽의 산동성에 있는 강인데 특히 공자와 관련된 지역이에요. 산동성이 지금도 문수가 있고 사수는 바로 공자의 그 고향을 흐르는, 고향을 흐르는 강, 내가 시내가 두 개가 이제 수수하고 사수야. 그죠? 그래서 수사지학, 수사학, 공자의 그 유학을 특히 수사학이라고도 별칭으로 부르는데,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별칭은 공자의 고향 마을을 흐르고 있는 이제 두 하천, 그걸 말하는데, 여기서 북섭 문사 그러면 북쪽으로 문수와 사수를 건넜다. 민자건의 논어에 보면 민자건의 일화 중에도 이제 막 벼슬 하라고 하면, 한 번 더 벼슬 하라고 하면 난 문수를 건너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산동성에 있는 것이고 옛날에 노나라 땅이고, 또 무슨 의미냐면 북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편력을 하고 사마천이 다시 북쪽 산동성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노나라 옛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죠. 북섭 문사, 이 말은 산동성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럼 산동성은 바로 공자 문화의 지역이죠. 또 공자와 맹자의. 그럼 요순이라고 하는 제왕의 어떤 그 이미지, 이상적 아이디얼한 제왕 요순. 그다음 학문으로서 공맹, 지금 이렇게 특히 공자, 지금 이 공자를 지금 이제 공자 문화를 지금 이제 편력한 내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자를 익혔다, 공자의 학문을 익혔다, 공자에 관련된 그 역사 유적을 내가 다 답사했다, 이렇게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그머니 북쪽으로 문사를 건넜다, 뭐 이런 말, 이런 식으로 간접적 표현한, 이렇게 문학적 표현이 뛰어난 거죠. 이런 표현법, 수사학, 레토릭, 이게 이제 그 동양적 레토릭, 수사학. 이게 참 있죠. 서양의 어떤 수사학과 동양의 수사학이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강업, 제로지도, 관공자지 유풍, 향사, 추역. 자. 근데 강은 이제 강하다 이래서 뭔가를 발표하고 표현하는 걸 강이라고, 배운 거를 발표하는 걸 강이라고 그래요. 그 어떤 내용을, 자기 나름의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걸 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업은 이제 학업을 익힌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배우고 익혔다, 그런 의미죠. 그럼 뭐에서 제로지도, 제나라 노나라 도성에서, 여기서는 이제 역시 이 전치사는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 나라 노나라 도성을 강업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강업한 거죠. 그러니까 학술을 배우고 익혔다, 그런 말인데, 제 나라 노나라는 다 산동성에 있는 그 이웃한 나라이고,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또 산동성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고, 바로 공자의 그 고국과 또 가장 공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지역이죠. 이 지역이 지금 산동성 전체가 제나라 노나라 땅에 해당하는 거니까, 제너러지도, 그러면 제나라의 도읍과 노나라의 도읍에서 그 학업을 익혔다, 배웠다, 이 말이고. 그리고 그래서 공자지 유풍, 공자의 유풍을 관찰하였다. 실제로 논어도 우리가 지금 논어의 판본이 고론, 이거는 이제 제론, 노론, 고론, 이렇게 말하죠. 제나라, 노나라, 노론, 고론, 제론. 노나라에서 전승되어 온 공자의 캐리그마, 공자의 언설, 담론. 그다음에 제나라에서 전승되어 온 공자의 기록들. 여기다가 이제 공자의 옛날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까지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편집한 게 현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논어라고 하니까, 제나라는 노나라와 붙어 있는 나라라서 일찍부터 공자의 어떤 그 명성 때문에라도, 그리고 또 공자 스스로도 제나라와 외교적
관계도 있고 또 제나라에 방문도 하고 뭐 그 당시 제나라의 이제 안영이라고 하는 공자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은 듯해 보이는 이런 정치가들과 그 관련도 있고 해서 공자에 관련된 문화적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죠. 제나라 역시. 그래서 이제 제나라 노나라 도성에서 그 학업을 익히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 공자의 유풍을 관찰하였다. 그 실제로 공자 역시 제나라에서 이제 순임금의 소음악을 익히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고 한 논의 기록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어떤 그 유적이 이 제나라에도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향사 그 추역, 그 향사는 향사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주례라고 하는 이게 이 주례라고 하는 책이 뭐라고 할까 오리지널한 텍스트라고 보니 텍스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평적 요인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례본 향사례라고 해서 고대 사회의 문화적인 여러 어떤 그 생활 문화 전반을 이제 기록한 그게 그걸 육예라고 하는데 이 육예 가운데 향사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합대회 하면서 활쏘기 대회를 하는데 요즘 말로 체육대회처럼 뭐 면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처럼 그런 게 일종의 향사례 같은 전통인데 이 향사례를 추현과 역산에서 직접 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참여해봤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여전히 옛날 한대가 사마천이 살던 때가 뭐 기원전 한 140년 그렇죠. 145년에서 99년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이 BC 145년, 135년 설도 있어요. 99년까지 살았대요. 기원전. 여태까지 살았는데 공자 맹자 때는 550년 뭐 한 350 요 사이가 공자 맹자의 시기예요. 그러면 공자 맹자 이후에 벌써 한 300년, 400년 더 지난 상황인데 그때까지 추현이라든가 역산 같은 그 고지역 그러니까 이 노나라 산동 고지역에는 이제 예법에 대한 흔적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향사례를 실제로 실습을 해봤다, 뭐 참여해봤다, 뭐 이런 의미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곡부 근처라고도 하네요. 역산이라고 하는 거는. 추현은 그 공자 그러니까 이 추현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곡부라고 하는 건 이제 노나라 원래 도성이고 거기에 실제로 마을은 아마 그래서 추인지자를 누가 얘를 안다고 하느냐라고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물으니까 누가 추나라 추땅 사람의 아들이 얘를 안다고 했더냐 이런 기록이 논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향사례를 직접 실습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골자는 액자인데 액곤 파설팽성, 파설팽성 이렇게 세 군데 지명 이름이죠. 이 파는 이 파라고 하는 건 땅 이름 팠다인데 원래는 이 번자로 쓰였다고 해요. 번자가 발음이 이것도 파로 읽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 근데 여기서 번이라고 했는데 그래 지금은 그냥 파로 이제 굳었는데 파현, 설현, 팽성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지역에서 권액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지금의 산동성 그 다음에 하북성 뭐 그 일대에 흩어져 있는데 산동 황하를 경계로 산동 하북 이렇게 되니까 하남이죠. 하여튼 아무튼 산동성 언저리에 있는 그 산동성에 속해 있는 나라의 땅 이름이었는데 여기서 그 사마천이 권액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액을 당한지 액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권액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력의 관점이
이 편력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공자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공자도 저 진체전량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진체전량, 전량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횡액진체, 뭐 진체지간에서 진나라와 최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끊어져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7일간인가 굶고 막 그랬던 일이 공자에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마천도 이제 파설 팽성 지역의 얼음에서 엄청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근데 옛날에는 여행하면 도둑들한테 뜯기는 게 뭐 아주 각오를 해야 되는, 도둑들, 로빈후드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중국 그 무협지라고 하는데 보면 항상 표국이 나오죠. 이 표국이 바로 이런 여행자를 보호해주고 여행자에게 어음을 대용해주고 퇴환해주고 많은 금융업, 여행 숙박업, 또 요즘 말하면 뭐 이제 보디가드 뭐 그런 걸 통틀어 다 표국이라고 그랬는, 그런 일을 하는 표국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과 같이 넓은 땅에 또 무인지경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신변 안전을 위해서 또는 여행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천만한 일이었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사마천도 파현, 설현, 팽성 이 지역 얼음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 다음에 과량초 이귀, 그래서 양과 초를 지나서 돌아왔다. 그런데 양이나 초나 옛날 중국의 그 양나라, 초나라 뭐 이런 적인, 초나라는 이제 강남이라 그래요. 장강 언저리 남쪽 그 일대였던 것 같고, 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죠. 산서성과 하남성 그 사이 얼음이라고 합니다. 산서성과 하남성 그 얼음에 옛날에 양이라고 하는, 그 원래 이름은 위라는 위. 지난번 맹자할 때 한번 언급이 됐었죠. 원래 이제 진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그 아까 산서성 뭐 요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지역을 이루고 있는 여섯 가문 가운데 위씨, 한씨, 조씨 이 세 집안이 이 진나라 전체를 분할해 가지고 차지하면서 전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기라고 그러죠. 그때 이 위가 나중에 대량이라고 하는 지금의 하남성 개봉이라고 한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쪽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그 지역이 대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양나라라 그랬죠. 아무튼 간에 장강을 거쳐서 지나서 강 언저리를 장강, 황하, 장강을 다 일대를 다 돌고 이런 중요한 지역을 다 돌고 돌아왔다. 돌아왔다. 어시 천사위 위낭중. 어시 천사위 낭중 봉사 서정 파촉 이남 남약 공작 곤명 환보명. 이에 그러고서 이에 천이 사위낭중, 사는 벼슬 하다 이런 뜻입니다. 벼슬 하다, 여기 동사죠. 사실 동사 수로죠. 그 위는 뭐뭐가 되다 이런 의미예요. 벼슬을 해서 낭중이 되다. 벼슬을 하여 낭중이 되었다. 뭐 낭중은 뭐 오늘날로 뭐 실무적인 일을 맡은 하급 관직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정확하게 저는 이걸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봉사, 그래서 사명을 받들고, 봉사, 봉은 받들 봉자고 사는 사명을 받들다 이런 의미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아예 관직처럼 관직처럼 굳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리가 서경이었던가? 그 고려 시대의 풍속과 문물을 기록한 중요한 인류학적, 문화지리적, 인문지리적 자료가 고려도경이라는 책이죠. 그 고려도경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정확한 제목이
봉사선화 고려도경 이렇게 돼 있어요. 봉사선화 고려도경.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들고 그런 말이죠. 서정파적. 아까 남유 했듯이 여기도 서정 그랬는데 서정. 서쪽으로 정벌 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부사는 방향을 나타내는 글자는 서로 앞에 오는 것 같아요. 관행상. 그래서 이제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헷갈렸는데 남침이냐 북침이냐 헷갈리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서정 그러면 서쪽으로 정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를 정벌했냐? 파촉을. 서쪽으로 파촉을 정벌해야 남쪽으로 갔다 이 말이죠. 파촉 이남 지역을 정벌했다. 파촉은 지금에 말하면 사천성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사천성. 그 미당 서정주의 귀촉도라는 시가가 보면 파촉 산만리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서정주. 그러니까 이 파촉은 합쳐서 그다음에 촉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사천성일 때 나중에 후한이 지나서 삼국시대가 될 때 촉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유비가. 그래서 그 지역을 파촉 이렇게 파촉 이남을 정벌하고 서쪽으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략 역시 이제 원래는 략은 간략할 략자지만 여기서는 공략하다 그런 의미를 해가지고 공이라는 지역, 작이라는 지역, 곤명이라는 지역. 공, 작, 곤명 다 땅 이름인데 곤명은 지금 곤명 쿤밍이라고 한다고 쿤밍이라는 시가 이 곤명이라고 치면 여기가 광동성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어쨌든 한 무제 때 이르러 한이 급격하게 팽창 정책을 쓰면서 한이 국력을 최대한 신장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 한의 어떤 영향과 위세가 워낙 인상이 깊어가지고 중국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한이라는 걸 많이 내세우죠. 우리가 한문, 뭐 한어, 한학, 한자, 뭐 다 이 한족 전부 이 한자를 쓰게 된 유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권명까지 다 공약을 하고서 돌아와 보명, 명을 보고하였다. 근데 보명이란 말이 복명하고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명을 다 완수하고 왔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걸 보명, 환보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와서 명을 보였다. 환해서 명을 보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세, 천자, 시건, 한가지봉, 이 태사공, 류체, 주남. 자, 여기 아주 부득, 예, 종사, 고, 발분, 차, 졸.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해 봅시다. 시세, 이 해에 천자가 시건, 한가지봉, 시건, 한가지봉. 시가 부사어로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런 뜻의 부사어고 건이 세우다라고 하는 동사수로죠. 목적구가 한가지봉, 한가의 봉을 세웠다. 그런 뜻. 봉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원래 봉이라고 하는 건 땅을 두둑하게 쌓아놓고 깃대 딱 꽂아 뭐 표시 딱 해놓고 여기는 내 땅 하고 표시해주면 그걸 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건이란 말도 봉토 건국이란 말에서 따뜻하죠. 건국. 이게 봉건. 그러면 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표시를 해주는 걸 봉인 거예요. 그리고 요 땅은 어느 땅이다, 누구 땅이다, 양씨 땅이다, 양나라, 조씨 땅이다, 조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는 것을 봉토 건국이라. 여기서 줄여가 봉건. 그럼 한가의 봉, 한 왕실 가문의 한 집안의 봉을 처음으로 했다 이랬는데 아마 여기에 이제 기원전 110년으로 이제 여기 원봉 원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아무튼 뭐 봉선을 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태사공이 유체주남, 태사공은 주남에 유체하였다. 우리 요즘은 체류 그러죠. 거꾸로 체류. 근데
여기 유체라는데 머물러 막혔어요. 체는 물이 막힌 걸 체라고 하는데 체류, 체제 뭐 할 때 쓰는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게 띠 됐죠. 띠, 허리띠, 벨트. 그죠? 근데 그 앞에 삼수가 붙어가지고 발음이 체가 됐는데 이제 유체 그러면 체류, 유체 뭐 막히 그러니까 머물러서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마. 그 황제가 무제가 이제 태사공을 배제한 거예요. 이제 억류한 거예요. 억류. 못 가게. 그리고 유체 주남. 그래서 태사공이 주남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막혀서 주남. 주남은 어디 뭐 주남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시경 제일 첫 편을 그 국풍 시경 국풍에 제일 처음에 두 편을 주남 소남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남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그 중국의 주나라가 섬서성 기산 그 근처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호경이라는 데서 도읍을 이제 지금 장안 근처에서 이제 근거지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고 그러니까 주가 멸망시킨 이 은나라의 유민들을 이제 그 나급이라고 하는 성주라고도 하는데 그쪽으로 옮겨요. 지금 그 나급이 요즘에 오늘날의 낙양인데 요 지역으로 옮겨놓고 요 감독을 누구한테 감독을 시켰냐면 주공에게 감독을 시켰습니다. 주공에게. 근데 주공의 그 맏아들이 백금인데 이 백금은 이 주공에게 봉해진 땅이 산동성 노나라 땅으로 그 가서 이제 임금이 되죠. 제후가 된 산동성 노나라로 가서 그 둘째 아들이 군진이라고 했는데 이 군진이 주공이 처음에 이 은나라 유민들을 감독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공이 죽고 주공이 둘째 아들인 그 백금의 동생인 군진에게 그 나급에 있는 은나라 유민들을 감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공이 실제로 주공은 노나라 안 갔어요. 노나라 땅은 주공에게 주어진 땅이지만 이 주공은 노나라 가지 산동성을 가지 않고 요 지역에서 머물렀죠.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그래서 성주 아니면 성주가 아니고 그 도읍의 주공이 이제 관할 하고 있던 그 지역을 주남이라고 했고 섬서성 동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산 동쪽. 그 다음에 이제 소공은 역시 또 이제 그 주나라 그 도읍에서 그 왕실의 조정의 일을 보좌해가지고 소공에게 준 시급 땅이 이 섬서성에서 약간 기산 쪽에서 약간 서쪽인데 그 지역을 소남이라고 소공이 다스렸다 해가지고 소남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주공과 소남이 워낙 소공이 워낙 이제 뛰어난 정치가고 서주 초기의 현자여서 이제 아주 뛰어난 현자여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아주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제후의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불려진 노래는 가장 건전하다, 좋다. 또 노래가 건전하다는 건 그만큼 정치가 잘 되었다. 이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주남에 유체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 주남 땅은 결국은 그 낙양 언저리에서 머물러서 더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래 장안이 서안이 지금은 서안이라고 하는데 이 장안이 그 한내 도읍이었잖아요. 그런데 낙양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도, 낙양, 서도, 장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낙양까지 가고 더 이제 태산은 산동성이니까 더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양까지만 따라가고 거기서 발이 묶여서 더 이상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주남에 발이 묶이게 되니까 부득 예종사, 부득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 여가 그 주석에 보면 예로 읽으라고 돼 있죠. 발음이 이 예로 발음이 음이 예로 돼 있으면 이건 참여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참여하다. 그럼 참여해서 일을 따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마담이 원래 태사령이니까 태사 일을 맡았으니까 태사 일이란 말은 요즘 말하면 기록관이에요. 기록관. 모든 일을 정부 공식 문서 기록관 같은 거. 그러면 기록관인데 기록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정말 역사상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아주 상징적인 그 어마어마한 일인데 내가 기록해야 될
원래 책임자인데 난 배제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분차절, 그러므로 그래서 분을 터뜨려 또 죽게 되었다. 절하게 되었다. 워낙 열받아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절하게 됐습니다. 자, 이, 자, 천, 적, 사반, 현, 부어, 하락지, 간, 태사공, 집, 천수의, 읍, 왈. 여기까지 일단 하고 쉬도록 할게요. 예, 그런데 자천, 아들인 천이 적사반해서, 적은 마침 이런 뜻이에요. 원래 나아갈 적인데 부사어로 쓰면 마침내 이런 뜻, 마침내, 마침, 때마침, 우리 적합하다, 적중하다 뭐 할 때, 그 적중은 이 적중이고, 요건 적중이고, 요거는 어디에 딱 들어맞아요. 그럴 땐 적합하다 할 때. 그러니까 마침 그 사신으로 가서 돌아온 거예요.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현부 하락지간 하수와 낙수 사이에서 아버지를 배웠다. 아버지를 만나 배웠다. 그랬던 내용이죠. 태사공 집천수 이읍왈, 태사공이 천의 수를 집하고 그게 사마천의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이게 그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이제 이력을 지금 기술하기 때문에 그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내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객관화해 가지고 천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자, 시간이 됐나요? 예,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사마천의 그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사마천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145년 또는 135년에서 99년 이렇게 말했죠. 이게 사마천이 이때 죽은 게 아니고, 이 이후로 기록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사마천의 생애가 추적이 되는데, 이 이후로는 사마천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안 남아있지 않대요. 그 뜻입니다. 요때 죽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기 전에 얼핏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태사공은 이제 사마담이죠. 사마담이 집천수, 천의 수, 사마천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여선 주실지 태사야. 자, 상세, 상현, 공명어, 우하, 전, 천관사, 후세, 중쇠, 절어, 여호. 네, 여기까지. 여선, 주실지, 태사야. 내 선조는, 나의 선조는, 주실지, 태사야가 여기 수로구죠. 여기 주어, 구고, 여기 수로구죠. 주부술. 그러니까 나의 선조는, 우리 선조는 주나라 왕실의 태사이었다. 태사이다. 이런 뜻입니다. 태사라는 말을 기록하는 사람. 이때 기록은 꼭 역사 기록이 아니고 왕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기록이죠. 심지어 뭐 옛날 이 글자 자체의 설에 의하면, 일부의 설에 의하면 옛날에는 활쏘기를 하고 그 활쏘기 몇 개 맞추고 뭐 어째 했던 그 기록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설도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어쨌든 간에 기록하는 일이 이제 사였다는 것이죠. 주실의 태사였다. 주왕실의 태사였다. 자, 상세, 상현, 공명어, 우하. 상세로부터 이 말이죠. 아주 오랜 상고 시대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상자가 이 상자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 상자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되어 있죠.
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그 사기 열전에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영인본 판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판본에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만약에 맥락상으로는 여기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이 상자는 항상 늘 이런 뜻이고 이제 요 상자는 일찍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더 판본상으로 더 꼼꼼하게 한번 규명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텍스트 상에서는 이 상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현은 뚜렷하다, 드러나다, 드러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뭐를 공을 세워서 그 이름을 드러냈다 그런 뜻인데 어디에서? 우하에서. 우하는 우는 순임금의 그 왕나라 그 성씨가 우씨니까 여기는 이제 순임금 시대. 그다음에 하는 우임금이죠. 그래서 아 그래서 그니까 이제 이요 순, 우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 시대가 3대 요 시대가 오제 시대고 요 때부터 이제 하상주로 내려가니까 아무튼 요 시기에 공명이 있었다. 이름을 들쳤었다. 그 말이고. 그래서 전 천관사, 천관의 일을 맡아보았다. 전이라는 말도 법전 전자지만 다스리다 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 일을 맡아보는 걸 전이라고 해요. 후세 중수회 후세에 이르러 그 뒤에 상세 다음에 후세였죠. 상세에서 이제 후세가 되죠. 후세에 중쇠했다. 중간에 들어가지고 쇠퇴해졌다. 그 말이죠. 별어여호 나에게서 절 끊어졌구나 졌는가 절어여호에서 호는 감탄사죠. 감탄사도 나오면서 그러면 나에게서 절 끊어졌다. 뭐가요? 이 천관의 전승이 대대로 천관의 일을 맡아봤는데 나에게서 드디어 끊어져 버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배제됐잖아요. 그 태산에 봉선하러 가는데 그야말로 처음으로 중국 역사상 초유의 일로 국가적 전체적으로 떠들썩한 그런 우주적 대사건인데 자기가 배제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러여호 나에게서 끊어지는가. 자, 이거는 뭐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리지 못하는 후손들의 자책이 늘 이런 자책을 하게 됐죠. 부위태사 즉 속오조의. 자, 여는 여는 너였죠. 부위태사 부는 다시라고 하는 부사고 위태사 태사가 되면 즉은 이제 뭐 조건처럼 쓰이죠. 그러니까 너가 다시 대사가 된다면 이 말인데. 그러나 옛날에는 대부분 직업이 세습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사마담이 태사였으니까 사마천도 역시 태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죠. 속오조의 속은 이을속자죠. 이을속. 속오조의 속은 이제 있다, 오절, 우리 조상, 내 조상의 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의는 어기사고, 이 속은 이을 속자죠. 속편. 그 저기 뭐야 그 남자가 그 상처하고 재혼을 하는 걸 속현이라 그래요. 검은고 줄을 다시 이었다 이런 뜻에서 속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약간 그 문학적 표현으로 속견. 아무튼 속은 이을 속자죠. 계속할 때. 금, 천자, 접, 천세지, 통, 봉, 태산, 이, 여, 부득, 종행, 시, 명야부, 명야부. 자, 지금, 이제 이런 뜻이고, 천자가 접했다라는 동사죠. 뭐를 천세지통, 천년의 통설을, 정통을, 이 천년은 꼭 횟수로 천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유구히 이어져 온 그 공식적 정통성을 갖춘 제왕의
권위 뭐 이런 의미죠. 그 전세지 통이라는 거. 그 통을 이어서 접촉했다는 뜻이니까 이어서 봉태산, 태산을 봉하고 봉하는데 그런데 그러나 여부득 종행, 나는 종행을 얻지 못했다. 쫓아서 따라가지를 못했다. 그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다. 시명야부 명야부, 이것은 명의로구나. 이는 명야부, 이제 명야부. 그런데 이 야부, 이것도 어기의 느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 야는 사실상 상당히 단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마음 상심한 모습이 지금, 이건 명이야. 이건 하늘이 하는 일이야. 그래야만 내가 인간의 힘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걸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체념이 가능하겠어. 뭐 그런 뉘앙스를 살리고 있습니다. 부는 뭐 약간의 아마 우리가 감탄사 중에 순수하게 그 발성, 소리로만 나타나는 그 감탄사겠죠. 뭐 칫,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부도 아마 발음상 음성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굳이 이걸 쓴다는 것 자체. 근데 요 재밌는 거는 명야부,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했죠. 이런 표현이 물론 논어에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 사마천의 사기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현실감 있는 표현. 글을 다듬어 가지고 아주 막 머리에 짜내 가지고 정확하게 다 해가지고, 옛날에 누굽니까, 고 신영복 선생이 감옥에서 엽산적 쓸 때도 막 머릿속에 하루 종일 글을 짜 맞추고 써가지고 마침표, 느낌표까지 일일이 다 여러 번 머릿속에 교정을 한 다음에 다 한 번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종이가 이제 귀하고 아깝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옛날에 문인들이 글 쓸 때 정말 그렇게 정돈하게 쓸 텐데, 어쨌든 명야부 이렇게 이제 반복해 쓴다는 거는 사마천의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리얼한 느낌이 딱 나죠. 명의로다. 명의야, 이것이야말로 명의야,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사, 여필위태사, 위태사 무망 오소욕 논저의. 여사, 내가 죽고 나는 죽는데, 여필위태사, 너는 반드시 태사가 되어라. 여기서 반드시 태사가 되어라라고 하는 강한 명령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는 굉장히 큰, 아주 필연적 기대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봐요. 담겨 있다고 봐요. 너는 반드시 태사가 될 터인데, 뭐 될 것인데, 안 되면 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무망. 여기서 무는 없을무인데, 없을무가 여기서는 말무의 의미예요. 그죠? 금지 조동사로서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망은 잊을 망자죠. 잊을 망. 그러니까 날 잊지 마라. 뭐를? 소욕 논저의. 내가 소욕 논저의. 내가 원하던 바, 바라던 바, 하려고 하던 바, 논저를, 내가 논저하려던 것을, 내가 논저하기를 바랐던 것을, 내가 논저하려고 했던 것을, 이런 논저. 그러니까 욕한 바, 논저하고자 하는 바, 의는 뭐 역시 어기사죠. 요 의의 맥락을 우리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귀납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논저라고, 논하고 저한 것. 논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따져보고 설명하고 서술하는 거고, 저는 그걸 드러내서 표현한 것, 지어낸 걸 저라고 하죠. 그래서 논저한 거를. 차, 부, 효, 시여, 사친, 중어, 사군, 종어, 입신, 양명어, 후세, 이현, 부모. 차, 효지, 대자. 여기까지. 또 차자죠. 또한 접속사로. 부효, 저 효라고 하는 것은, 저 효는
시여 사친, 사친에서 시작하고 그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고 중어 사군, 임금을 섬기는 데서 중간이 되고 뭐 또 중간에 그 다음에 정어 입신 양명의 후세 이현 부모, 입신해서 몸을 세워서 출신해서, 출신이라는 말도 과거 합격한 공식적 경로를 통해, 과거를 합격해서 공식적 경로를 통해 나온 걸 출신했다 그래요. 그래서 입신이란 말은 여기서는 몸을 세웠다는 뜻인데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출세해서 양명의 후세, 후세의 이름을 드날려서 이 현 부모, 그것으로서 부모를 드러내는 거. 야, 저 사람은 네 집 자식인지 참 누군지 아들도 잘났네. 뭐, 누군지 참 딸도 잘났네.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열전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정조라는 게 존재감을 획득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지난번에 장한가 각의 구절 소개해 드릴 때 양귀비 그 이야기를 빗대 가지고 수령 천하 부모심 부중생남 중생녀, 춘향전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수령 천하 부모심, 마침내 천하 부모의 마음에 부중생남 중생녀, 그 생남이 중하게 여기지 않고 생녀를 중하게 여겼다. 딸 잘 놓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다. 뭐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게 부모의 제일 큰 욕망은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자식 잘 되기를. 그러니까 그게 효도의 마침이다 이 말입니다. 요 입신 양명하야 이현부모함이 효지종야라. 요거 효경에도 나오는 말이죠. 효경이라는 말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하니 불감 회상즉 효지시하여 이 입신 행도하야 양명의 후세하야 이현 부모함이 효지종야라. 이게 효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근데 여기서도 역시 뭡니까? 양명이라고 하는 양명. 이 양명에 대한 이게 사마천의 어떤 사기의 전반을 흐르고 있는 그 절절한 뭐 비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완전히 그 막 뭐라고 할까 시든 뭐든 간에 보면 하나에 딱 꽂히는 어떤 개념 몇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기에서도 이 양명이라는 관념,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백이열전을 구체적으로 읽을 텐데 백이열전을 보면 파리가 천리 막 꼬리에 붙어서 천리를 간다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맥락이 뭐냐? 아주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욕을 먹더라도 이름이 올라가면 평생 남는다는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안회 같은 사람 만약에 공자가 없었더라면 이름 남아 있었겠냐? 뭐 그런 이야기죠. 이게 아마 사마천 본인이 궁형이라고 하는 그 실존적인 고뇌를, 그야말로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됐겠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마천의 심리, 의식, 사기열전을 저술하게 된 의식, 동기. 자, 효지 대자. 이것이 효의 마지막 큰 것이다. 효의 제일 큰 게 이거다. 부천하, 칭송주공, 언기, 능, 논가, 문무지덕, 선주소지풍, 달, 태왕, 왕계지, 사려, 원급, 공유, 이존, 후직야. 여기. 이제 보십시다. 부천하, 저 천하가, 대저 천하가 칭송주공, 주공을 일컬어 외는데, 말하자면 칭송하는, 요즘 말로 칭송하는데, 칭송하여 말하기를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능히 그가 주공이 능히 논가 문무지덕 문무의 덕을 노래하고
그 문왕과 무왕의 덕을 주공이 노래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시경이나 이런 데서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덕을 칭송하는 시를 지어 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그 종묘 제례학 같은 데서 쓰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주소지풍, 그 다음에 이제 주공과 소공의 풍교를 선양하고 그 선창하고 선양하고 뭐 베풀어 펼쳐내고 그 말입니다. 달 태왕 왕계지 사려, 태왕과 왕계의 사려에 통달하고 이르고, 태왕 왕계, 그러니까 주공은 무왕의 동생이었잖아요. 무왕 주공.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고 문왕의 아버지가 계력인데 이 계력이 왕계였죠. 왕계. 아, 왕계.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왕이 창이에요. 이름은 창이고. 그 다음에 이 계력의 왕계의 위가 이제 고공담보인데 이 고공담보를 태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왕, 문왕, 왕계, 태왕. 그 다음에 이제 원급 공유 말하는 뜻은 원은 이해 원자예요. 이해 원. 부사. 앞에서 몇 번 나왔었죠. 이 원 앞에 이게 뭐 계집녀가 붙으면 이제 재원, 뛰어난 여자를 원이라고 하고 뭐. 원은 이해란 이해. 예. 그원 미쳤다. 어디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공유에 이르렀다. 공유. 그 다음에 공유에서 더 올라가면 후지기까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후직을 좀 높였다. 후직은 주왕실의 성인 희씨의 그 제일 조상이죠. 그 순임금 때. 그 곡식을 잘 다스려 가지고 나중에는 신격화되는데 우리가 바로 토지 신의 신격화된 게 후직을 그래서 사직할 때도 이제 사직단에도 토지신과 이 곡식의 신을 모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곡식 신으로까지 떠받들여지는 인물이 바로 이 후직이죠. 후직 원래 이름은 기였고, 기. 이 기는 버릴 기자는 버릴 기자를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버려져 가지고 뭐 그랬다는 전설 신화적 영웅이고 아무튼 그 후직에까지 이르렀다. 주공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공의 그 덕은 주공이 대단히 빼어난 그런 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주의 어떤 체제를 안정시키고 주의 어떤 왕실을 이제 튼튼하게 만들므로써 주의를 통해 가지고 만백성이 살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후지까지 빛났다는 거예요. 후지까지. 자,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적 관행 중에 하나가 정직하는 경우가 있죠. 정직. 여기 정직하는 정직 또는 정시 뭐 이런 그 문화가 있는데 아들이 엄청 잘 됐어요. 아들이든 손 아들 누군가가 잘 됐어. 뭐 말하자면 김아무개가 엄청 막 그 평지 돌출은 아니다. 아무튼간에 엄청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막 무슨 국무총리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어떤 쌓은 공덕이 있다 이래가지고 키워서 길러낸 공덕이 있다 해가지고 아버지는 뭐 판서 뭐 할아버지는 뭐 한 무슨 뭐 참판 뭐 좌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대까지 3대인가 하여튼 이렇게 관직 명예직을 주는 걸 있죠. 그걸 정직이라는. 그래서 족보에 보면 정이조 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이렇게 돼서 자 아무개 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정이조 판서 해놓고 거기 밑에다가 자 아무개 현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 뭐가 돼가지고 그때 그 덕택으로 이름이 빛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맥락이 이제 유구한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려지 후 왕도 결 예약 쇠
그래서 근데 유왕과 여왕의 뒤에 근데 이 순서는 유려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나라 왕의 어떤 계보로 보면 여왕이 먼저예요. 그리고 유왕인데 이 유왕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동쪽으로 유왕 때 포사든가 그거 하고 막 그 저기 황금 무도 해가지고 견용족이 침입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유왕이 몰락하고 아들 평왕이 동쪽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죠. 낙양으로. 이때부터 이제 동주라고 하는데 동주. 이 동주 때가 되면서 비로소 춘추 전국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전을 서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왕은 아주 나라를 망친 왕이에요. 시호에 대한 설도 보면 옹알불통, 옹알불통해서 유왕이래. 하도 앞뒤 콩 막혀가지고 통하지를 않아, 막. 소통이 안 돼. 고집불통이고, 막. 꼭 누구 비슷하게 생각이 되죠. 그런 사람은 유라는 시호를 내린다는 거예요. 유라는 시호가 다른 것도 있긴 해요. 뭐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 죽으면 유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유를 붙이는 근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봐 옹알불통이 있다. 그러니까 꼭 앞뒤 꼭 막혀가지고 통하질 않아. 옹알불통 이게 유라는 거예요. 이 뜻이. 야, 참. 그러니까 여왕은 또 행살무고든가. 살육무고. 무고한 사람은 마구 죽이는 임금이 여왕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나쁜 시호죠. 그 맹자에도 나쁜 시호가 한번 붙으면 아무도 그걸 깎아낼 수 없다.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해라 뭐 그런 뜻인데 나쁜 평판이 한번 딱 고정이 되면 만회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유왕, 려왕 이후로 왕도가 결했다. 없어져 버렸다. 이 말, 왕도가 결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 동아시아의 이상 정치 이념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맹자가 제시한 왕도 정치, 왕도죠. 왕도가 결하고, 예악이 쇠퇴해져 버렸다. 공자, 수구기패, 논시서 작춘추, 즉 학자 지금 칙지. 자 횡린일에 자 다음에 합시다. 그런데 공자가 수구기패예요. 그 닦을 구 옛구 기 일으키기 패 다들 패 이게 둘 다 동사 목적어 구조죠. 구를 수하고 패를 기했다. 그러니까 옛 법도 옛 학문 뭐 옛 문화 전승 이것을 닫고 폐기된 거, 막 완전히 폐기돼 버린 거 그걸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단절되고 문화가 망실된 거를 공자가 찾아가지고 다 일일이 찾고 다시 정리하고 편집해가지고 문화적인 복원을 했다. 이게 사실은 공자의 가장 위대한 이제 역할이었죠. 업적이죠. 중국 역사에서. 그래서 시설을 논하고 춘추를 지었다 이 말인데 시설은 논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고 춘추는 작했다고 했죠. 이런 표현법. 물론 이제 논이나 작이나 뭐 다 어쨌든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작과 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양상이 달라요. 그죠? 작은 이제 지을 작자고 논은 논한다 이런 거니까 시설을 논한 거는 시경이나 서경의 자료가 워낙 많았어요. 특히 시는 한 3,000수 이상 아주 많은 시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편집하고 다듬어서 300 몇 편으로 다듬어낸 게 현대시고 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력 집단이 뭐 지방에서 각계적으로 발전해 나온 여러 지역의 유명한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 있고 이름이 알려진 정치체의 남은 기록들을 공자가 전승되어 온 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질서 잡고 뭐 시기 같은 걸 감정하고 평가하고 배열해가지고 오늘날 서경처럼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그래서 공자가 자기는 술했지 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잖아요. 술했지 작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거는 내가 완전히 없는 걸 날조해서 창작한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자료들을, 전성된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하고 정리하고 편집해가지고 만들어냈다.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온갖 자연과학, 그 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러 학문 분야에 관련된 것들을 다 강의록을 만드는데 그 강의록 아리스토텔레스 혼자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누구는 돌멩이 주워와 뭐 누구는 뭘 주워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분류해보고 뭐라고 정리해가지고 만든 그 교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말하자면 그런 저술인 것처럼 공자도 이제 전승되어 온 여러 텍스트들을 모아가지고 시와 서의 자료들은 나름대로 비평을 해가지고 춘추는 이제 막 흐트러져 있고 분산되어 있고 개통도 없고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는 것들을 나름대로 지었어요. 이제 그 연대기를 참조해가지고 노나라 연대에 단편적으로 되어 있던 연대를 참조해가지고 연대기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가 배우는 사람이 지금에 이르러 우리가 지금 투데이 뭐 지금 당년 컨템퍼러리 거기는 이 지금을 쓰죠. 이 지금. 지금. 요거 쓰기도 하지만 요즘은 지금에 이르러 그런 뜻이에요. 지금에 이르러, 오늘날에 이르러. 칙지, 요 칙은 칙으로 읽어서 동사고 지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본받는다, 배운다, 따른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횡린 이래 400유 여세. 횡린으로부터 그 뒤로 400여 년이다, 이 말인데, 이 횡린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어떤 문화적 개념 중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을 줄여가지고 서수횡린 이렇게 말해요. 서수횡린인데, 이 서쪽으로 사냥을 갔다가 기린을 잡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 노나라 애공 14년, 노나라 애공 14년인데, 이제 서력 기원으로는 BC 481년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요러고 이제 그 2년 뒤인가 479년인가? 그때 공자가 절하죠. 공자절. 그때. 그러니까 노나라 애공 14년에 공이 서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이상한 짐승을 잡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짐승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뭘까 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이제 그 옥신각신 뭐니 막 그러고 있는데, 공자가 많이 아니까 공자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공자한테 이제 물었더니 어떻게 생겼다고 이제 알려주고 공자한테 물어봤더니, 공자가 그건 기린이라는 짐승인데 원래 이 기린이라는 짐승은 제왕이 나타나는 징조다. 그러니까 위대한 왕다운 왕이 나타났을 때 그 징조로 기린이 나타난다. 그런데 지금 기린은 때가 아닌 때 나타나. 지금 왕이 뭐 완전히 개판이고 왕 노릇도 못하고 나라는 지금 막 춘추 시대가 그 말하자면 하극상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인데, 심지어 삼가 계시 맹시 같은 그런 대부들이 막 왕 행세를 하려고 하는 시기인데 무슨 왕이 나타났냐. 그런데 기린이 엉뚱하게 잘못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제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것도 거기 또 잡혀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자는 뭘 느꼈냐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왕도에 대한, 왕에 대한, 내가 왕도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이념이나 이게 이미 다 이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건 불일치됐다. 뭔가 일치하지. 그래서 뭘 했냐? 춘추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역사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되겠다. 역사를, 내 나름대로 역사 평가를 내린다. 이 역사 포편한 거, 역사를 포편한 거, 이게 바로 왕의 일이라고 나중에 이제 공양학자들 그렇게 말하는, 이 하마천 시기에 원래 전한 때는 춘추 공양학이 주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좌시 춘추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된, 좌시 춘추도 전국시대 글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춘추를 읽을 때는 공양학 위주로 읽었다 그러더라고,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좌시는 따로 또 연구를 하기도 했다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쪽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횡린한 것이, 이 사건이 동기가 돼 가지고 공자가 춘추를 짓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춘추를 짓는다는 거는 역사의 어떤 바람직한 역사의 이념과 현실 역사의 불일치에 대한 그 증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뭔가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된다. 또는 왜곡된 걸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게 만든 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자도 이 잡힌 기린을 통해 자기의 어떤 사명과 역사적 자기 존재의 역사적 의의를 이제 자각을 했다면, 그 사마천 역시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났다라고 말한 거는 사마천에게 이 어떤 그 공자의 이 춘추를 저술한 심적 동기가 나에게도 400년 뒤에 나에게 공명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죠. 공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에게 400년 뒤에. 왜냐하면 요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이제 한무제 때 또 그 도옹 횡린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옹이라는 한 땅에 갔다가 한무제가 역시 기린을 잡은 사건입니다. 거기 기원전 122년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또 이제 그래 실제로 춘추의 기록도 요때로 끝나요. 요때 기사로 끝나. 서쪽에 가서 기린을 잡았다, 끝. The end. 춘추 기록 the end예요. 서수행린 딱 끝.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 은공 원년부터 은공 원년부터 노나라 애공 14년까지 한 242년간 뭐 이 정도의 역사를 연대기를 편찬하고서 딱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 끝난 시점이 바로 애공이 그 기린을 잡은 사건을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까지만 기록을 한 거예요, 공자가. 그리고 또 사마천도 역시 한무제의 때까지를 기록하는데 본기에서 역시 그 기린 잡은 사건으로 끝내려고 하는 모종의 동기가, 이 제후상경. 그런데 제후가 이 400년 동안 어떤 상황이 생겼냐? 제후가 상겸하고, 이 말은 제후들이 서로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아우르고, 그런 뜻이죠. 사기방절에서, 사기는 여기서는 고유한 명사가 아니고, 그 책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요거는 아마 역사 기록 이런 의미 같아요. 일반적인 약간 일반 명사에 가깝게 역사 기록이 사관의 기록이 방절, 방은 놓을 방자죠. 그러니까 흩어져 버렸다, 절은 끊겨 버렸다. 금한흥, 지금 한이 일어나서 해내 일통. 중국은 가끔 가다가 자기 땅을 천하라고도 부르고, 하늘 아래라는 뜻에서 천하라고도 부르고, 해내라고도 부르죠. 해내라고 하는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중심에 거대한 대륙이 있고 북해,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사해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해란 말 쓰죠. 그러니까 사해동포. 그 사해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사해동포. 지난번에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초기 왕발의 시에 해내 존직이 천의 약비린, 그런 구절 소개해드렸죠.
바다 안이 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라도 있으니 천의 약비린 해내 전직이. 아니죠. 해내 전직이 천의 약비린 맞죠. 아녀공첨건 이렇게 끝나니까 린 이렇게 끝났죠. 자, 그러니까 해내 전직이 천의 약비린. 해내 전직이 천의 약비린. 왕발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해내가 일통했다는 말은 해내가 하나로 개통을 이제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명주, 현군, 충신, 사의지, 사. 명주, 현명한 군주, 왕, 현군, 현명한 군주. 이제 군은 이제 영주급이에요. 여기서는 뭐 그냥 군이나 주나 다 왕을 가리키지만 주는 일종의 엠페러, 군은 킹,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묘명락에서는. 충신과 충직한 신나와 사의, 이 사의는 의를 죽는다는 거, 사의지 사 이렇게 했는데, 의를 위해 죽는, 의를 따라 죽는 그런 뜻이에요. 의를 따라 죽는 선비, 남자, 사내가 있어서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수로는 안 보이죠. 여위태사, 이 불론제, 폐천하지 사문, 여심구원. 그런데 내가 위태사, 태사가 되어서 불논제, 논제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한이 일어난 뒤로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위대한 역사적 사건들과 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는데 내가 논제하지 못했어요. 너는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거죠. 쟤는 싣는 거죠. 기록하는 거. 논제를 하지 못해서 폐천하지 사문, 천하의 사문을 폐하게 만들었다. 다쳐버리게, 없어져 버리게, 은폐되게, 폐기되게. 근데 여기서 사문은 그 기록된 글, 뭐 이런 의미죠. 기록된 글, 역사적 기록, 뭐. 여심구언, 내가 심히 매우 두려워한다. 거기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한다. 여기념제, 너는 명념해라. 이 염은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염두에 두어라. 단단히 생각해라. 그런 뜻이죠. 명념해라. 우리 명념이란 말을 또 쓰고, 또 청념이란 말도 청념.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막 신경 써서 하는 걸 청념 있다고 그래, 청념. 그리고 뭐 아무개는 뭐 제사를 지낼 때 아주 청념 있게 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청념. 그래서 염은 여기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너는 명심해라. 요즘 말하면 명심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염제,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꼼꼼히 늘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죠. 염제. 염제. 천부수류체왈 소자불민 청신론 선인소차구문 불감궐.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천이 부수류체, 그러면 부는 숙일 부자죠. 수는 머리수, 머리를 숙이고 류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왈. 뭡니까 빙한 세사류. 이제 이 구절이 뭐죠? 두보의 시 중에 악양루라는 시가 있어요. 두보의 악양루. 영자 악양루. 성문동정수 금상 악양루. 오초 동남탁 건곤이라부 이렇게 나가면서 마지막이 진북무일자 빙한체 사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체류 눈물을 줄줄 흘린다 그런 뜻입니다.
유체라는 말을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하기를 소자불민 저가 민첩하지 못하지만 명민하지 못하지만 요거는 논어에도 요 글귀 많이 나왔죠. 불민 청사사어 하리이다. 그 안현 같은 이름 보면 이제 그 저 인일 안현이 인을 모르니까 극기복례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문기목 그 세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자 그러니까 이제 회수불민이나 청사사의이다.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이 말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식에서 불민, 소자불민, 청컨대 실론, 시는 다 이런 뜻이에요. 다 하나하나 다. 그 일체중생 실유불성 이런 불교적 용어가 있죠. 실유불성. 실 대신에 개라고 쓰게 돼요. 개. 다 모두 이런 뜻입니다. 논한다. 뭘 선인 소차 구문. 선인이 소차한 구문을 선인께서 여기서는 뭐 아버님 뭐 이런 뭐 윗대부터 내려온 이건 아버님 뭐 이런 뜻이. 그 선군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는 선군 뭐 선인 뭐 이렇게 쓰죠. 소차 차례를 매긴 구문 그리고 옛날에 들은 전승된 것들을 다 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한다는 말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그런 말이 많죠. 불감골, 감이 골하지 않겠습니다.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졸 3세, 이 천위태사령. 그리고 돌아가시고 3년 뒤에 말인 것 같아요. 천위태사령, 사마천위태사령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 태사령, 이게 이제 공식 아마 직함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기, 석실금괴지서. 이제 이 주는 그 명주, 주자의 명주, 주단, 뭐 명주, 주. 근데 여기에 뽑아낼 추의 의미로 쓰여요. 추. 뽑아내다, 빼내다, 뽑아내다. 셀렉션. 그런 의미죠. 사관의 기록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석실금괴지서, 석실과 금괴의 글, 사관의 기록과 석실과 금괴의 글을, 이 석실이나 금괴나 다 문서 보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특히 국가의 공식 기록 문서들을 보관한 걸 금괴, 뭐 석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뽑아내었다. 5년 이당 태초원년. 5년이 되어서 그 뒤 5년째가 되던 해에 그 말이죠. 태초원년에 해당한다. 근데 이 태초는 이제 한무제 때 중국에 공식적으로 연호라는 게 생겨요. 예, 근데 그 한무제가 연호를 여러 번 고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초라는 연호가 있어요. 이 태초라는 연호의 태초 원년 그랬죠. 태초 원년은 기원전 104년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기원전 104년에 11월 갑자 삭단 동지의 철력시계 건어명당 제신수기. 자, 11월 갑자 삭단 이 말은 11월 갑자 초하루 아침 그런 뜻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충문을 쓰거나 옛날에 공식적으로 연월을 기록할 때 한 해의 간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연호라는 걸 써요. 연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의 간지 그 다음에 그 달의 간지 그 날의 간지 이렇게 하는데 그 달의 간지를 쓰고 예를 들어 그 11월이다 그러면 11월에 그 초하루의 간지를 써요. 그리고 며칠 11월 뭐 무술삭 무슨 일 이렇게 쓰는 건데 요 삭은 11월 초하루가 뭐인 간지 뭐에 해당하는 달의 며칠 이런 좀 복잡하죠. 여기는 11월 갑자일에 초하루 아침이 동지였는데
그 말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철력시기의 달력을 고쳤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개정삭 이렇게 하면 개정삭. 원래 2022년을 상징하는 그 한자성어가 과의불개라고 거두면요. 과의불개. 누구를 겨냥한지는 모르지만 나를 겨냥한 거라고 칩시다. 내가 우리 저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고칠 줄 모르는 걸로 칩시다. 아무튼 과의불개 그랬는데 개정삭, 정삭을 바꾼다 이 말인데 역법을 바꾼다. 이 역법을 바꾸게 된 이야기는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태양의 주기와 달의 주기의 어떤 미세한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진이 하, 상, 그다음에 주 이렇게 내려가면서 각각 그 달력을 이제 바꿨는데 이 진이 착각을 해가지고 10월 달을 달력으로만 첫째 달, 우리 요즘 말하면 양력 10월에 해당하는 달을 이 정월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씩 앞당기는 걸 보고 자기도 진이 통일한 다음에 10월로 고쳐버렸어요. 근데 이게 역법의 이게 의미 맥락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아. 달력이 이상해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 들어오면서 우리는 진의 계통을 이은 게 아니고 주의 계통을 이은 걸로 치자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그래서 달력의 역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패턴만 가능하다. 그래서 삼통설이라고 하는데 이 삼통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질문 뭐 그것도 문질 삼통도 있고 아무튼 복잡한데 연역적으로 모든 걸 연역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삼통설을 있는데 그러니까 한도 이 진의 진이 반포한 역법을 쓰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맞아가지고 한 무제 때 들어와가지고 우리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공식적으로 다 말하자면 달력도 바꾸고 새로 시작하자 그런 뜻이에요. 연호도 막 새로 반포하고. 그래서 이제 철력은 여기서는 캘린더, 역법이죠. 역법 체계를 비로소 고치고 명당을 세우고 그 명당도 뭐 이게 하늘의 그 의지를 받들기 위해 제왕이 거처하는 공간을 명당이라고 하는데 명당은 이제 옛날에는 되게 복잡하게 12달 동안 다 거처하는 방이 다 달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후대 내려오면서 조금 간소해지긴 했습니다만 계절에 따라 거처하는 방위를 달리하는 그런 의미로 명당이라는 겁니다. 맹자에도 이런 명당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제신수기 여러 신들이 모든 신들이 기를 받았다는데 이 기는 여기서는 그 시간적 단위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단위에 의해 기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는 제사 꼭 그 시기에 해당하는 제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남은 부분도 조금 됩니다만 그 다음 장에 이제 사마천의 사기 이제 뒷부분이 그 사기 전체 편에 짧은 평수를 쓴 게 있는데 그걸 또 다 모아가지고 뒤에 배치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고 어쨌든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게 된 이념과 동기를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걸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 끝내고 백이열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진도가 조금 이게 약간 이렇게 어긋나더라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게 제일 어떤 의미에서는 사마천 사기열전에서 뭐 꼭 읽어야 될 거라고 하면 사실 이걸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꼼꼼하게 읽고 그러고 나서 열전들은 우리가 가감하고 선택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주 무슨 일입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네, 다음 주 1월 5일은 휴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강의는 휴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로 이어서. 자, 수고하셨어요.